자, 여기 흙을 뚫고 막 돋아난 작은 새싹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감초입니다. 이름처럼 달콤하고 또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약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식물 뒤에는 약초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별명,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경고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든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약방의 감초 같다고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익숙한 속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감초가 가진 정말 놀라운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초의 세계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약방의 감초라는 말,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이 약초가 국노라는 이름까지 얻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감초의 핵심 성분 글리시리진의 두 얼굴을 들여다보고 세계에선 감초를 어떻게 쓰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초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방의 감초, 과연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흔하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부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 속담 그냥 여기저기 다 끼는 흔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바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약이 얼마나 썼겠어요. 정말 지독하게 썼겠죠. 그때 이 감초의 단맛이 바로 그 쓴 약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흔해서가 아니라 모든 약을 아우르고 그 독성까지 중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 때문에 꼭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감초의 진짜 위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장, 약초의 왕, 국로라 불린 이유입니다. 모든 약을 아우르는 어진 재상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국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어르신 혹은 나라의 큰일을 돌보는 지혜로운 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약초 중에 유일하게 이런 벼슬을 받은 약초가 바로 감초예요. 그만큼 옛날부터 감초의 역할과 위상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핵심은 바로 조화입니다. 동의보감을 보면요. 감초가 무려 72종류의 돌 같은 약재, 그리고 1200종류의 풀 같은 약재,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약의 독성을 중화시켜준다고 나와요. 성질이 제각각인 약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조율해주는 거죠. 어때요? 강력한 약재들은 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줄여주니 이건 뭐 약초 세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이게 또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감초는 그냥 쓰느냐, 구워서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그냥 날 것, 즉 생감초는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줘요. 그래서 종기나 목 아플 때 좋고요. 반면에 불에 살짝 구운 감초는요. 성질이 따뜻하게 변해서 위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확 올려줍니다. 식욕이 없을 때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쓰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감초의 효능과 부작용, 그 중심에 있는 과학적인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세 번째 장, 달콤함의 두 얼굴, 글리시리진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모든 효능과 부작용의 핵심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글리시리진입니다. 감초 뿌리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데요. 감초의 달콤한 맛과 약효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 하나 때문에 감초가 약초의 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위험한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달길래 그럴까요? 글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설탕보다 무려 30배에서 50배나 더 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강력한 단맛이 있었기에 그 쓴 한약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바로 이 달콤함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부터 봐야겠죠? 이 글리시리진의 착한 얼굴은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고요, 해독 작용도 합니다. 또 기침이나 목 아플 때도 좋고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했을 때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윗벽을 보호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감초가 그렇게 널리 쓰였던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달콤한 성분이 도대체 어떻게 혈압을 올리고 몸을 퉁퉁 붓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일종의 가짜 열쇠처럼 행동합니다. 이 가짜 열쇠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열쇠 구멍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절이 안 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넘쳐나겠죠? 이게 신호가 돼서 콩팥에다가 지금 비상사태야. 소금이랑 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꽉 붙잡아. 이렇게 거짓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그 거짓 경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위알도스테론증이라는 겁니다. 몸이 소금과 물을 내보내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기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륨은 막 밖으로 내보내버리니까 저칼륨 혈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초를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감초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네 번째 장, 세계 속의 감초, 사탕부터 시장까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약인데 서양에서는 논쟁거리라니 흥미롭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차이점인데 동양과 서양에서 쓰는 감초는 사실 종류가 좀 달라요.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주로 우랄감초라는 종을 약으로 쓰면서 약효를 조화시키고 해독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유럽감초라는 종을 주로 사탕이나 음료수에 향을 내는 데 쓴다는 거죠. 출발점부터가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서 리코리스, 즉 감초 맛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핀란드의 국민 사탕 살미아키예요. 이 까만 사탕 생긴 건 타이어 같은데 맛은 달콤함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짜고 암모니아 향까지 확 올라옵니다. 처음 먹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는 맛이죠. 귀한 약재로 대접받는 동양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감초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2023년에 전 세계 감초 추출물 시장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약재는 기본이고요. 음료, 사탕, 심지어 고급 화장품 원료로까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째 장, 슬기로운 감초 생활, 주의사항입니다. 과연 감초는 누구에게 약이고 또 누구에게는 독이 될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감초 부작용 중 하나인 저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요. 60세 이상에서는 3.5배, 그리고 이뇨제, 그러니까 소변을 보게 해서 몸에 칼륨을 내보내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무려 4.6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나이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감초 섭취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산 위험이 보고된 임산부나 혈압이 원래 높으신 분들, 또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뇨제나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감초가 들어간 걸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감초는 약방의 지혜로운 재상에서 출발해서 아주 복잡한 과학적 원리를 품은 세계적인 상품이 되기까지 정말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냥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흔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힘을 존중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식물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초의 밝은 얼굴과 또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새싹 안에 이렇게나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초, 지금 당신에게는 약인가요? 아니면 독일까요?